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5만원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다음 자리 이제 57,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지지 가격은 어디인지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 에자이와 이제 비교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 나스닥 선물도 한번 장중에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흐름이 있죠. 미증시가 이제 반도체 주들이 또 급락하면서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도 IT 주들이 좀 빠졌는데요. 전일에는 이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이 있었다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전망 부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대형주의 영향을 지금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훨씬 지금 많은 흐름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1,300원 위에서 견조하면서 오늘은 장중에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좀 바뀌었고요. 선물 쪽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위주로 일단은 매도세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HLB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기사들이 이제 몇 가지 나왔고, 이제 장 초반에 나온 기사는 특별한 기사는 없습니다. 이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제 이제 오해 나왔던 부분과 반복이 좀 되어져 있고요. 어제 이제 그 OS 값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에자이가 렌비마 관련되는 부분에 비열등성 임상으로 넥사바와 이제 유사한 어떤 수준의 효과를 입증하면서 간암 치료제 1차로서는 두 번째로 이제 2017년, 18년 요때 이제 승인을 받죠. 그리고 렌미바의 승인 이후에 시가총액이 20조 이상 증가했다. 요렇게 되면서 HLB도 이렇게 되면 많은 어떤 시가총액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의 어떤 부분에서 에자이를 이 야후 이제 재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에자이는 이제 일본에도 보면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 형태로 이 규모가 큰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많죠. 일본에 이제 5대 뭐 제약사라고 하면 이제 다케다 제약이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에스탈라스라든지 뭐 제일싱코라든지 오츠카라든지 에자이는 이제 일본에서도 한 5대 뭐 제약사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대 정도 규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자이의 어떤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조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면 1년에 한 뭐 7, 8조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퍼레이셔가 한 30배 정도, PBR 같은 경우는 한 2.17배 정도, 요렇게 정도 나오고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게 되면 그 렌비마가 사실은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사실은 이제 렌비바가 이 그 갑상선암으로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승인이 되면서 FDA 허가를 받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했는데요. 이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보시게 되면 다른 어떤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는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뭐 반창고라든지 붕대 요런 거 뭐 좀 취급을 한참 하다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리셉테라든지 파라팩트인가요? 뭐 그런 것들로 매출의 어떤 주종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좀 변모를 하죠. 이전에는 뭐 비타민 제제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이제 초반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또 이제 부진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 이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약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는 게 이제 항암제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초로 개발한 게 렌비바예요. 렌비바가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게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켓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베제프라든지 FGFR이라든지 PDGFR, 뭐 RET, 뭐 KIT 이런 어떤 타켓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암의 어떤 이제 영향들도 있고 종양의 어떤 반응률도 높이면서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이 또 경구용 치료제죠. 그러면서 이 신장암으로도 이제 2016년도에 늘리면서 이 넥사바도 사실은 이제 갑상선암의 어떤 그 적응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 렘비바가 바이엘의 넥사바랑 이렇게 여러 암종에서 붙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하이자의 뭐 수텐도 실패하고 삼상에서 일라릴리의 사이람자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로슈의 타세바도 폐암 쪽에서는 탁월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간암 쪽에서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참 간암 치료제 어떤 개발 자체가 굉장히 넘사벽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렘비마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머크가 임상 제휴를 이제 그때부터 2016년부터 렘비바 그러니까 이제 에자이랑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와 렘비바가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되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런 분위기를 하면서 주가가 한국 돈으로 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다가, 여기에 이제 한 10만원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요 당시에 이제 초기에 1차 상승을 한 몇 배 정도로 하지요. 하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조정이 한 절반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가 이제, 결국 이제 이 렘비바가 소라페님에 이어서 거의 10년 만에 간암 1차 치료제로 등극할 때 다시 또 우리 돈으로는 10만원이 좀 넘어가는 어떤 흐름을 갖다가 다시 또 빠져요. 이 어떤 에자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2014년 전부터 그러니까 렘비바 개발되기 이전부터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와서 뭐 여기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이제 뭐 몇십조가 올라간 건데요. 이렇게 등락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이제 또 이제 모든 전 세계 제약 바이오주들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보면 요런 어떤 이 가격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부근에 있으니까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제 40조 정도가 넘어갔던 어떤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HLB도 주가를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한참 올라갈 때는 10배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에자이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회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출의 등급이 나오면 시가총액의 어떤 급등은 나오는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그 뒤에 추세적인 어떤 조정들을 여러 번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HLB 어떤 흐름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성과의 성공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하는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고 2019년도에도 이제 그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도 기대감으로도 이제 국내 시장에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HLB를 보게 되면 HLB는 지금 이제 허가를 받은 어떤 그 시장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 기대감으로 이제 거의 10배 정도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쇼츠 기지도 있었고, 에스모 어떤 기대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대단한 어떤 상승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뭐 주가는 이제, 밑단에 지금 있는 상태니까요. 뭐 에자이가 이제 한 몇 배 정도를 보여줬다면 2만원대 3만원대 부근에서 이제 그런 어떤 승인까지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까지 받다면 그 당장에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NDA 신청을 하고 허가 받는 거는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보면 뭐 한 6만원도 갈 수 있고 뭐 10만원대도 갈 수도 있고 결과만 좋다면 에자이와 직접적인 비교를 뭐 하지 않더라도 요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시간적인 어떤 이제 갭은 여러 구간이 있다. 그래서 뭐
급등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제 추세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주가의 어떤 플로우들은 예상은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히 움직이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수급상으로 좀 조정이죠. 그래서 장중에 어떤 수급의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전 한 4거래일 동안에 주가 좋을 때는 이제 이 외국계라든지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이게 숏스퀴즈인지 뭐 하여간에 물량이 들어올 때는 원활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흐름들에 대한 조정들을 지금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격권으로는 이제 유지해야 될 가격권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뭐 5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한 48,000원 요 가격대가 이제 지지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하로의 어떤 흐름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조정할 때는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48,000원대가 5장에도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눌러줄 때는 조금만 눌러줘야 되고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 이게 이제 그 강한 어떤 종목들의 특징이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 5만원대 가격들을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좀 5만원대 안착 흐름들을 해야 다음 자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57,000원입니다. 57,000원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작년에 이제 그 리보세라님, 그러니까 나머코박스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파동의 중심선 가격에서 가장 강한 라인대가 그 가격대가 5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7,000원이 깨어졌을 때 이제 이 어떤 흐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 흐름에 갔듯이 이 상승의 흐름으로 이제 이전에 어떤 작년까지 어떤 고가까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일단 5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이제 디뎌주고 가는 거하고, 그 5만원 밑에서 눌려주고 간다고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9월 달에 재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갈 거냐, 아니면 그 재료가 너무나 좋아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건가. 그게 이제 8월 달에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포인트에 이제 와 있는 가격이 이제 5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 정도에 5만원 정도의 가격이 좀 안착이 되고, 밑단에서 어떤 지지선 가격은 48,000원대. 그래서 요 흐름이 유지되면서, 이제 시도되는 가격이 57,000원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본다. 9월 달에 나오는 이 OS 값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임상 관련된 어떤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세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에 주가가 48,000원대의 어떤 지지선을 유지를 해주는지를 자세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